안녕하세요. 저는 1년 5 개월 재수 인천에 응시한 응시자입니다. 저는 올해 컷보다 6.33 높은 점수로 1 차를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5 개월 공부하고 올해 논술 교육과정 작년에 5 개월 공부하고 논술 교육 과정이 한 70점 정도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붙을 걸 기대하고 본 게 아니라서 정확한 그 논술 점수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엄청 못 봤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첨삭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임용 카페에서 이제 폭풍 검색을 한 후 이제 교수님 논술 강의를 듣게 됐는데요. 이제 작년에 타강사 커리를 5 개월 만에 이제 빠르게 돌려보고 올해는 기출반, 모고반, 2 차반, 논술 이렇게 이수정 교수님 커리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 교육 과정이랑 개론만 제가 암기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 교육 과정과 개론만 혼자 공부했습니다. 초반에 이제 공부가 너무 효율 없이 이젠 공부 방법이 너무 효율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계속 공부 방법을 바꿔보아서 초반의 공부 방법은 선생님들이 참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1, 2월에는 기출 문제와 요약되어 있지 않은 그냥 줄글로 된 개론과 강론을 일주일에 한 과목씩 천천히 정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를 했고, 또 이제 긴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오전에는 이제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반신욕을 하면서 안전이나 법 등을 이제 다시 한 번씩 보고, 그다음에 요가를 통해서 이게 근육이 굉장히 경직되는 공부더라고요. 그래서 요가를 통해서 꾸준히 이제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은 이젠 이수정 교수님 이제 강의를 직강으로 이제 듣게 됐는데, 이 1, 2월에는 교수님께서 직접 기출 문제를 풀진 않지만 논술에 필요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좀 가져왔는데, 저는 이제 제가 옛날에도 논술을 못했던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점수가 낮지? 그랬더니 이 임용고시 논술은 좀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도식으로 이 여러 가지 유형의 그 논술의 유형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그 5 스텝으로 해서 이 논술에 대한 구조화를 먼저 시켜주시고 비문 고치기나 아니면은 이제 구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려주셨어요, 이때. 근데 이때 사람들이 내가 이제 공부할 게 많은데 지금부터 이걸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때 한 게 정말 나중에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이런 압축 문장형, 뭐 부정 주제형, 간단형 해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굵직굵직한 논술의 유형을 이때 이젠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익혔습니다. 그래서 1, 2월에는 주로 논술 공부는 숙제를 이제 많이 내주셔서 숙제를 하는 걸로 했고, 이제 3월부터 5월까지는 교수님께서 해주신 3월 그 놀이 중심 누리과정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누리과정이 개정되면서 어떤 배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교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때도 너무 저를 많이 가졌네요. 여기 보시면은 그냥 그 해설서나 이제 실행 자료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논문들을 계속 저희한테 이제 읽히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진짜 재미있는 자유놀이 시간에 이러면서 니체의 실존주의 이러면서 이런 논문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씩 다 읽히셔가지고 저희가 해설서를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해설서가 애매모호하고 같은 말이 반복되고 계속 이래서 이해가 너무 어려웠는데, 교수님께서 이런 배경들을 다 보여주시니까 해설서가 왜 그런지 알고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각이 조금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논술을 시작할 때 3문장 쓰기라는 걸 하라고 하셨는데, 이 매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논술을 쓴 거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가지고 왔었는데, 처음에 주장, 그 다음에 그 이유, 근거,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 이렇게 해서 3문장을 매일매일 쓰게 이제 선생님이 연습을 시키셨는데, 이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임용의 어떤 틀을 잡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주 이 맨날 썼던 거를 교수님께 검사를 받고 네 이젠 수험사기를 받게 됐는데 이때 이젠 해설서를 가지고서 썼더니 나중에 해설서 이해도 더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논술 쓸 때 교수님께서 서론이랑 결론을 이때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때문에 이 문제를 냈는지 또 이제 1번과 2번 문제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걸 계속 연관 짓게 해주셔서 논술뿐만 아니라 추후 지금 2차 준비 때 2차 구상형 면접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까지도 이제 저녁에는 이제 필라테스 하면서 체력을 다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약간 좀 운명 같은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구술 스터디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이제 6시에 이제 일어나서 9시 20분까지 개론책을 다 읽고 이제 15분 동안 이제 서로에게 문제를 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유아교육 개론이랑 아동복지, 화요일에는 발달,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놀이, 목요일 사상사, 금요일에 부모교육 교사론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을 매주 똑같은 패턴으로 돌렸더니 그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예를 들어 화요일 놀이를 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인지적 놀이 각 학자들마다 발달 단계 말해보세요. 또 뭐 고엔의 상징 놀이 발달 단계 말해보세요. 이렇게 발달 단계도 물어보고 그러면은 우리 존슨 크리스티 아키의 교사 개입 단계에서 놀이 리더와 또 유사한 우주의 그 놀이 개입, 교사 개입은 뭔 것 같아요 하면서 약간 점점 그 문제에 대해서 심화하면서 계속 반복해 나갔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 제가 0점 몇 차이로 둘 다 좀 괜찮은 점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논술은 꾸준하게 일주일에 2개씩 썼어요. 근데 이때는 논술이 조금 늘기는 했는데 정말 작년하고 비교도 안 되게 늘었지만 아직 정확한 용어는 좀 못 써서 이제 빙빙 주변에 약간 주변 말들이 많이 늘어나서 제가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이제 물잔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이제 그것도 쓸 수 있게 된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 말만 믿고서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해나갔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해설서 이제 실행자로 해실이라고 하죠. 그 해실이는 한 바퀴를 돌렸는데 아직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파악했지만 단어가 이제 인출이 안 되어서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구술 스터디의 이제 맛을 보고 이 해실이도 제가 같이 일했던 선생님과 함께 이제 구술 스터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6월에서 8월까지는 교수님 기출 문제반을 들었는데 그동안은 약간 눈으로 추상적으로 약간 둥둥 떠다니는 이런 개념들을 글자로 이제 직접 써보면서 개념이 이제 잡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교수님의 기출문제 그 답안지를 정말 잘 활용했는데 이 답안지 해설에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외우기 쉬운 용어로 이제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의 구조를 또 알려주세요. 이제 강의 때.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이 알려주신 그 답안지에 있던 답들을 다 여기다가 이렇게 칸마다 이렇게 써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마다 동그라미를 했어요. 사실 이거는 펜으로 색으로 하면 좋지만 저는 약간 굉장히 귀찮아하는 성격이라서 그냥 동그라미로 강조하면서 교수님이 말해주신 어떤 정의나 개념 같은 거를 개념집을 이렇게 종이에 다 써서 이거 가볍게 과목마다 이렇게 해서 오가면서 계속 한 번씩 봤었거든요. 이렇게 외우려고 노력하다기보단 계속 눈에 노출되게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 기출문제 답안지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구술 스터디 쌤이 듣던 그 강론 커리가 이제 끝나셨나 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개론뿐만 아니라 강론도 같이 구술 스터디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름에 교수님과 2달 동안 2차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2차 준비는 반드시 이때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 이 2차에 대한 적응을 하는 것만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맥을 처음에 못 잡아서
근데 그 작년에 이 2차 준비를 해 보셨던 선생님이 이제 너무 잘하니까 저는 계속 부러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절의 시간을 정말 오기 싫고 막 부딪히기 싫고 하는 시간을 한 달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젠 점차 적응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만약에 붙었을 때부터 만약에 했으면 너무 그 한 달 동안 마음은 너무 조급하고 정말 하루하루 울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여름에 해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때 그 2차 준비는 어떻게 했냐면 교수님이 주신 면접 문제랑 실험 문제를 스스로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선생님들과 동그랗게 둘러서 한 명씩 해 보면서 서로의 이제 의견을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의 장점도 배울 수 있고 교수님 기준에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젠 빨리 구조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9월에는 제가 이 첨삭의 어떤 효과를 너무 많이 봐서 9월에 모의고사 반에서도 제가 첨삭을 굉장히 원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때 2.5 단계 격상해서 학원에 이제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제 인강을 통해서 하게 되었는데 인강으로 교수님의 모의고사를 풀고 이제 강의 듣고 모르는 거 있으면 교수님께 이제 물어봤어요. 교수님이 진짜 소통이 잘 되셔서 카톡으로 모르는 거 막 물어보면은 꼭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모의고사 때는 그 오답 노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핸드폰으로 문제를 사진을 찍으면 영수증처럼 출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오답 노트를 저는 아까도 색볼펜을 따로 쓰는 것도 귀찮아할 정도로 귀찮아해서 그냥 노트를 반을 접어서 한쪽에는 그 영수증처럼 뽑았던 틀린 문제를 붙이고 오른쪽에는 관련 이론을 다 찾아서 썼어요. 그리고 약간 실수한 거 제가 막 약간 실수한 건 정말 유의점 해가지고 제발 이렇게 쓰지 말자. 그래서 그 유의점만 나중에 모아서 제가 잦은 실수를 하는 것도 따로 문제를 계속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10월 거의 끝날 때쯤에 여기 틀린 문제를 계속 몇 번씩 보면서 제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5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9, 10월에는 저희가 주관식 시험이니까 정의 쓰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정의 스터디를 또 자기 전에 학교 동기랑 이제 자기 전에 계속 반복했어요. 그래서 그 떡매라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외울 정의를 제가 한 장 쓰고 친구도 한 바닥 써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서로 보내주고 그 두 개에 대해서 뭐 과학과정 기술이면은 추론하기 말해봐. 호기심 말해봐. 막 이러면서 이 정의에 대한 개념을 다 이제 서로 이제 계속 스터디를 했는데 정말 그 자기 전에 전날에 반 매너의 그 기술적 수준, 전문가적 수준 이거를 외우고 잤는데 다음날에 진짜 문제가 나와서 둘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의를 썼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은 정의 쓰기 이게 작년에 했을 때랑 올해 다른 점은 작년은 넣는데 바빴는데 올해는 정말 빼는데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손으로 작년에 쓰다가 보니까 제가 어깨가 너무 아파서 나중에 이 물을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물리치료 받고 나서 이제 입으로 하자라고 말이 바뀌어서 이젠 거의 구술 스터디식으로 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빠른 내에 이젠 인출이 빨리빨리 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단권화가 꼭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 임용고시든 이런 국가고시는 이제 상위 유목과 하위 유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저는 정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타 강사님들 요약을 해놓은 것들 책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모의고사 풀면서 그 해설지에서 없던 거 붙이고 헷갈리는 거 붙이고 제가 더 잘 표현하는 거 잘라서 붙이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이 요약해 놓은 거 위에 덧대는 방식으로 단권화를 했어요. 근데 이 단권화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빨리 인출이 되고 헷갈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저처럼 정리가 너무 어려우시면 그렇게 해도 좋고 또 이때는
확실히 이게 반복해야 되는 게 필요해서 모르는 걸 다 메모지에 적어서 책상에 잔뜩 붙여놨어요. 그래서 약간 같은 학자들은 같은 색으로 해서 뭐 코다이는 빨간색, 고드는 초록색 이렇게 해서 학자마다 색깔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이제 학자들마다 이미지가 생겨서 학자 옆에 있던 글자들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도 굉장히 좋고 이때 또 마음이 급해서 다른 선생님이 청킹 스터디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이 너무 재밌으신 분이라서 그림으로 막 그려서 앞글자를 다 따서 만들어 주시니까 이것도 기억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도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누리과정 2015 누리과정에 지도 방법이나 유의점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것도 교수님께서 꼭 봐야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직강 오면서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이랑 점심시간에 선생님 그 유아의 미술 작품을 존중해주는 방법 말해봐. 이렇게 해서 그 점심시간 한 20분 정도 짧게 내가지고 계속 또 반복했어요, 이걸. 그리고 법은, 교수님 특강 듣고서 봤지만, 저는 이렇게 의미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눈으로 외우는 거 정말 못 외워서, 그 교수님이 그 주신 자료의 형광펜을 제가 다시 문제를 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내서 그 문제를 반복해서 풀자 이런 마음으로 교수님이 그 형광펜으로 해주신 거를 거꾸로 문제로 뭐 감염병 예방 위해서 마련해야 하는 거 땡땡 이렇게 해서 이 빨간색으로 하는 부분만 계속 채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몇 번 외우니까 여기에 있는 답은 다 쓰겠더라고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그 법 문제도 제가 그것만 또 다 가져가자 이런 마음에서 걔네들 다 사진을 찍어서 PDF 자료를 만들어서 핸드폰으로 이제 맨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법은 계속 반복해서 풀었던 것 같아요. 거기 있는 것만 외우자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10월 정리하자면 아침에 이제 더 이상 6시에는 못 일어나게 됐고 밤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6시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7시 기상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7시부터 이제 9시 반까지 개론 하나, 강론 하나 이렇게 빠르게 돌릴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그때 하고 이제 9시 30분부터 10시 30분부터 구술 스터디 한 바퀴씩 돌리고 그다음에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부터는 아까 개론 강론에서 대답 못했던 거를 복습하는 겸 그 헷갈리는 개념을 문제로 다시 풀어봤어요. 그 다음에 11시 반에서는 이제 고시문이랑 타이핑 하는데 이때 해시리를 목차 쓰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목차에 있으면 거기 있는 말은 내가 어느 정도 다 쓸 수 있으니까 이때 고시문 타이핑이랑 이제 해시리 목차 쓰기 이때는 이제 빠르게 한 번씩 다 돌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 블로그에 누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타이핑 자료 같은 것들 치면 답 정답인지 오답인지 나오는 것들 이런 걸 찾아가지고 그땐 타이핑으로 외웠어요. 그 다음에 1시에 이제 해시리 스터디 그 다음에 1시 반에 지도사항 201로 지도사항 스터디하고 그 다음에 3시에서 4시부터는 논술 하루 이제 한 개씩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5시에 이제 정의 쓸 거 할 거를 외워보고 그 다음에 법이랑 안전 아까 그 PDF로 봤던 거 보고 그다음에 7시에 모국 풀어보고 8시 반에 채점 틀린 거 이제 오답 노트 만들고 그다음에 9시에 해시리도 사실 그 말만 보면 외울 수 있지만 문제랑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때는 문제 보고 이거에 해당하는 그 고시가 어떤 고시문이 뭔지 찾아내는 그 문제를 또 풀고 자기 전에 정의 스터디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한 바퀴를 다 돌린다는 마음으로 계속 반복했어요. 그리고 10월 주말에는 이제 아는 선생님하고 진짜 하는 것처럼 임용 시간에 맞춰서 같은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리고 주관식 답도 서로 비교하면서 더 객관적이게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둘이 같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답안지 옮겨 쓰는 시간도 대비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때는 적으면 13시간, 많으면 14시간 정도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전에는 제가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정말 9월, 10월은
그냥 일어나서 책상 다시 자기 전까지 계속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몸이 중간중간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초음파 마사지기, 막 거북목 교정기 이런 거 달고 살았고요. 그리고 점심에 밥 먹고 나면 또 소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 밥 먹고 한 20분쯤에 저희 집이 34층인데 거기 34층 그냥 올라갔어요, 걸어서. 그러면 이제 한 번 순환이 되니까 그 힘으로 다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일주일 전에는 이제 오답노트 계속 반복해서 보고, 그 다음에 그 제가 헷갈린다고 할 때마다 그걸 계속 추려놨어요. 그 데일리로 그 계획표 쓰시는 분 있잖아요. 거기 밑에 내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건 거침없이 계속 썼어요. 나중에 내가 다시 못 봐도 마지막 날에도 언제든 그것만 모아서 봐야지 하고 계속 제가 모르는 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리고 시험장에는 정의 쓴 거랑 단권한 거랑 이렇게 2개 가져가서 봤어요. 그리고 이제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서 조절이에요. 이게 1월부터 8월까지는 저는 이제 주말에는 공부를 안 하고 카페를 알바한다거나 아니면은 한 달에 2번 정도 저는 캠핑을 다녔어요. 이게 유치원 현장 경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몸을 가만히 두는 것 자체가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우울해지고, 그래서 평일에는 공부를 의자 앞에 앉아 있지만 주말엔 내가 그만큼 몸을 움직여 주겠다는 약간 마음으로 열심히 주말에는 몸을 움직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젠 초반에는 요가, 필라테스, 계단 오르기 이런 운동을 꾸준히 했는데 거의 8월부터는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소는 반신욕이라서 그 반신욕 앉아서 근육 이완해 주면서 뭔가 이렇게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9월, 10월은 정말 거의 집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젠 다시 이게 점점 효율이 떨어지더라고요, 안 나가니까. 그래서 그때는 약간 그 고심은 타이핑하는 시간은 약간 힐링의 시간으로 향초를 피워두고 이제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그다음에 이젠 타이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정확을 요하거나 집중을 요하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오늘 내가 전에 했던 거에서 흐름을 놓지 않는 거라서 집중할 시간과 그다음에 조금 풀어줘야 될 시간을 저한테 계속 생각하면서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공부하는 와중에 이제 즐기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현장에 있으면 유아들과 함께 하느라고 정말 체력적으로 지쳐서 지적으로 뭔가 넣는 일이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 머리에 지식을 채워주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여기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제 시험에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험이라기보다는 이제 나를 위한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지식이 풍부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조금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를 다독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비 오는 날 되게 고된 날에 노량진에 와서 사진도 막 찍었는데 그때 내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인 때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메모를 썼던 것을 기억해요. 네. 그리고 이 시험 볼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나태함과 조급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태할 때는 그렇게 스터디와 같은 어떤 장치를 이용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조급할 때는 그냥 내 인생 100살 중에서 겨우 1년이라는 마음으로 그냥 조금 길게 가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계속 조절했던 것 같아요. 아직 2차가 남았지만 그 교수님 논술로 잡힌 그 틀 때문에 지금 면접에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하라는 그 약간은 조금 마음이 급한데 조금 약간 쓸데없다고 생각되는 순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이 정말 나중에는 저에게 다 피와 살이 되니까 그 말을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두 다 열심히 해서 다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1년 내내 이 점수가 나오게 끌어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그 1차 합격 수기를 마치겠습니다.